네,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에 주목하고 투자 전략,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함께 장바구니 가득가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의 장바구니는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. 소장님 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시장이 좀 예상과 달리 너무 부진해서 좀 우울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두산그룹주는 오늘 굉장히 뜨거웠어요. 예, 이게 지금 이슈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. 이게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두산그룹주에 대해서는 구조 개편을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두산 바켓이 두산 에너빌리티 티서 인적 분할 후에 두산 로보틱스와 좀 합병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좀 부각을 받았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클린 에너지 부분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두산 퓨어셀이 이제 주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머신 쪽에 대해서는 이제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가 좀 결합을 합니다. 그러면서 두산 바켓은 결국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거든요. 예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그 구조를 좀 살펴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이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재무적인 구조를 따졌을 때 두산 바켓을 좀 끌고 오다 보니까 연결 기준의 그 재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. 두산 바켓의 그 인프라와 관련된 그리고 또한 레퍼런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끌고 오면서 결국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져갔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제 두산 그룹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 그러니까 원전도 있고 지금 로봇도 있고 산업적인 부분들 심지어는 그 BG 전자 사업까지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.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까지 같이 좀 포함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두산 그룹주에 대해서 지금은 좀 시각을 달리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이슈에 주가가 종목별로 굉장히 엇갈렸거든요.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제일 유망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지주사를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. 네. 오히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바켓을 만약에 끌고 오게 된다 하면은 두산 바켓을 끌고 오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재무적으로 좀 약간 그 두산 로보틱스의 그 좋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블라인드 처리되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두산 로보틱스가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네. 지주사 두산도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여기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결국은 제 에너빌리티든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좀 약간은 좀 분산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지주사 두산이 결국 수혜를 다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게다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금융주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맞아요. 하지만은 네. 오히려 지주사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많이 잡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지금 포함이 된다 하면은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너무 좋은 모멘텀들이 같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만약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. 지주사의 경우에 그 기업 지주사 그러니까 금융도 지주사가 있긴 하지만 일반 지주사의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 정책에다 다가와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부에 따른 요소에 따라 분위기를 계속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도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두산그룹주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좀 발표가 나는 걸까요? 예, 뭐 날 것 같습니다. 날 것 네. 같은데 혹시 그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전 되지 않을까. 프랑스보다 가성비도 훨씬 좋고 또 빠르게 또 공사 마감 기한도 잘 지키고 이래서 예, 그래서 여기에 네. 대해서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이따 지금 다음 주에 체코 원전 우선 그 협상 대상자 성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최근에 그걸 통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잖아요. 네. 상승을 했는데
또 조정을 받다가 지금 재차 또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앞서 그 전 프로그램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지금 팀 코리아를 구성을 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특징이 된다 한다면은 결국 이제 가성비적인 그리고 빠른 납기 네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프랑스 쪽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같은 이제 유럽 국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결국은 대략 한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. 예. 근데 이 30조 원은 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금융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30조 원이면 약간 좀 예, 장기적으로 좀 그렇긴 하지만 예. 그렇다 하더라도 수주를 얻어낸다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유럽 쪽에 원전 사업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원전이 만약에 그 체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시적으로 차익 시험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모멘텀을 따져봤을 때는 AI 데이터 센터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급증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일시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재차 좀 분위기를 다시 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. AI 모멘텀 살아 있으면은 원전도 동반해서 계속 같이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. 저희 이렇게 이슈 두 개 좀 살펴봤고요. 두산그룹주는 좀 종목 얘기를 해본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특히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? 이게 지금 원전을 보실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솔직히 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예, 약간 그 바켓이 좀 떨어져 나간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분위기가 좀 휘청휘청 된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결국은 굉장히 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. 결국은 그 우리 기술 쪽을 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. 결국 제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원전주 전반적으로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저는 굉장히 좀 주목을 했던 BHI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정정 공시가 좀 나왔던 것 때문에 네.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던 뭐 그런 건 있기는 하지만 예. 결국은 이제 발표 전에는 계속 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긴 한데 수주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17일 현지 시간에 발표될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표 전에 만약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 하면은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통해서 매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. 네.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전이 이번에 좀 됐으면 하길 바라지만은 이게 좀 포인트가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달 4일인데 EUR 협회라고 있거든요. 네. EUR 협회라고 있는데 이 EUR이 뭐냐면은 유럽 원전 사업자 그 협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. 한수원에서 옵저버 회원가입 인증서를 최종 발급을 했다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유럽 쪽에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지난달 4월 4일 때 이거를 발급을 받았는지 가능성이 있어서 발급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걸려서 발급을 받은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윤 대통령께서 그 카자흐스탄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지금 뭐 순방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같이 이제 좀 그 네. 끌고라고 얘기하면 동반해서, 같이 예, 동반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전에 이게 지금 EUR 협회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예.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긍정과 부정이 좀 같이 교차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된다라는 가정하에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안 될 가능성도 좀 열어뒀을 때는 결국은 주가 포인트는 수주 발표 전에는 크게 상승한다면은 일단 먼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사실 뭐 체코 이후에 뭐 폴란드 기대감도 있고 앞서서 뭐 유럽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.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오히려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접근해보는 전략도 괜찮을까요? 일단 이게 좀 그 체코에 대해서 워낙 큰 이벤트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다시 생각을 해봐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발표 나고. 예, 발표 예. 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증시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되 이번에 체코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먼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유망한 한 종목을 좀 짚어서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까요? 예, 저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.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가져왔을 텐데요.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. 예, 워낙 이제 그 주목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따졌을 때는 우리 기술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우리 기술은 제어 계측 전문 업체이긴 한데 결국 원자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경보 그리고 제어 시스템을 100% 자체 기술로 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계측 제어 설비에 대해서는 MMIS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산화에 성공해서 세계 네 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차트로서만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게 뭐냐면 네. 지난 11일 때 국내 3호 전환사채 전환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전환가액을 살펴보니까 1,370원이거든요. 네. 근데 현재 주가가 2,875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일부 좀 크게 상승한다면은 엑시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. 결국은 일반적으로 다음 주 때 크게 상승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. 기관의 순매수세나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더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요. 그런데 매수가는 2,800원 이하로 좀 잡기는 했는데 예. 적은 비중이라면은 다음 주 때 만약에 시초의 갭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예. 목표가는 3,100원 정도 좀 지정을 했고요. 손절가는 2,62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우리 기술 가장 유망하게 봐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.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정민 소장이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